다시 한번 할게요. 페이지 471페이지 회사 코드는 8290. 지금부터 급여 입력 실기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제가 제시되는 것을 줄 긋고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시험 칠 때 이렇게 따라해 주셔야 틀리지 않고 잘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급여 자료를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반영하고, 요거 첫 번째입니다.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요거 첫 번째 요구사항. 필요한 경우에 수당 공제 항목을 수장 입력하시오. 자, 급여 지급일을 체크. 자, 급여 지급일은 우리가 꼭 입력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 3월 25일인지 2월 25일인지 명확하지 않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3월 25일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같은 월에 같은 날에 2월 25일로 많이 제시되곤 합니다. 자, 김경자 생산지 요거 체크하시고, 식대 및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식대에도 B 이렇게 쓰시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B 이렇게 씁니다. 다른 요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과세 요건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명절 수당은 설날을 맞이하여 지급하는 특별 수당이다. 오케이. 자녀 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6세 이하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김경재, 이숙경 모두 자녀가 6세 이하이다. 자녀 수당의 B 이렇게 적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근무 시 지급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자, 요거 하나만 좀 메모 좀 하겠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의 여부 판단은 사원 등록에서 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야간 근로수당의 여부 판단은 사원 등록해서 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액. 월정액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월정액을 묻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월정액에 해당하는 수당은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 수당이며 그 외의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대 동그라미, 자가운전 보조금 동그라미, 자녀 수당 동그라미. 또한 월정액은 사실은 기본급도 들어가죠. 기본급은 무조건 월정액 고정이죠. 맞죠? 실제적으로 문제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기본급도 월정액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적용률 100% 줄거놓고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이거를 화면으로 띄워놓고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상으로는 우리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원천 징수를 클릭하고 급여 자료 입력이 클릭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사원 등록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 들어가서 김경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김경자가 생산직인지 확인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맞죠? 문제에서 조금 부실하지만 얘는 불을 여기서 체크한다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숙경 누르면 이숙경은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근로 비과세가 안 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급여 입력에 연장 근로 비과세가 비과세라고 체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숙경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급여 입력 자료에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항상 비과세를 걸어둡니다. 급여 자료에는 연장 근로 비과세를 항상 걸어둡니다.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클릭한 상황에서 엔터 요거를 3, 25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속은 2월달인데 지급은 3월달에 했다라는 뜻이에요. 귀속은 2월달인데 지급은 3월달에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상단에 있는 수당 공제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수당 공제를 누르니까 이런 화면이 뜨죠. 수당 등록이라는 탭과 공제 등록이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가 수당이고 여기에 있는 걸 선택한 상황에서 위아래를 버튼을 누르면 위치 변동이 됩니다. 시험에는 위치와는 상관이 없는데 확실하게 안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위치 변동을 시켜서 문제랑 동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하단에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생긴 것들인데 얘네들은 클릭하는 걸 비추천하고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얘는 시험 칠 때 클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클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릭 안 한 상황과 클릭한 상황의 차이를 한번 검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월정액은 시험 문제에서 주어지면 선택을 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 때나 입력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현재 문제는 월정액을 언급했죠. 그러면 이제 고쳐줘야 되고요. 통상임금은 과거에는 없었던 화면인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생겼어요. 아직까지는 통상임금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일 위에 기본급, 그 다음 식대이죠. 현재 문제에서 보면 여기 식대랑 그 자가운전 보조금은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통상적 문제가. 그런데 여기 자녀수당 보이죠? 비과세 지금 3가지잖아요. 맞죠? 아, 얘도 비과세죠. 이거 체크 안 했네. 얘도 비과세죠. 얘도 B라고 적어주세요. 얘도 B죠. 얘도 B. 야간 근로수당하고, 그러니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통상 입력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문제가 잘 나오고, 자녀수당은 우리가 입력하는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면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이 들어와 있죠. 맞죠? 이 3개는 통상적으로 좀 걸려 있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비과세 그대로 두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불 켜는 전원이라고 할게요. 온오프라고 한다면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의 온오프는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야간 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과세의 온오프는 사원 등록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얘는 비과세 그대로 둡니다. 어차피 사원 등록에서 컨트롤이 되어서 날아오는 자료예요. 이 식대를 선택한 상황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뿅뿅뿅.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클릭하고 뿅뿅뿅. 자, 명절수당이 안 보이죠? 여기 있는 바를 이용해서 내립니다. 바를 이용해서 내리고 빈 공간에 클릭합니다. 자, 과세와 비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과세로 선택합니다. 자, 수당명 문제 주어진 거 그대로 칩니다. 명절수당. 끝났어요. 일단 위로 올리겠습니다. 뿅뿅뿅. 월정에 한 방에 갈게요. 자, 요거랑 요거 차이 한번 보세요. 과세일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죠. 비과세는 얘가 있죠. 비과세일 때 코드 번호 안 누르면 비과세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비과세할 때는 꼭 코드 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자녀수당 안 보이죠? 내리고 여기 클릭. 자, 2번 비과세 선택합니다. 자녀수당 엔터. 자, 이 상황에서 F2 누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비과세예요. 요 비과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개 나온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얘 비과세 아닐까 의심하면 여기 와서 금방 F2 눌러서 찾아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는 금액도 다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식대가 얼마였지 해서 들어와 보면 얼마다라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라고 하면 월 10만 원 이렇게 표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죠? 아까 또 뭐였죠? 연장 야간 근로수당 연 240만 원 이렇게 나오죠. 맞죠?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 얘가 이론 문제로 나오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수당 등록 들어와서 비과세 체크하고 F2 누르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입력 목적이 아니라 확인 목적이기 때문에 대충 아무거나 글자 쓰고 들어오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자녀 수당은 6아 수당이기 때문에 6아라고 칩니다. 6아. 6아라고 쳤을 때 우리가 지금 대상이 되는 코드가 Q01입니다. 그01로 들어와서 엔터. 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똥똥똥똥. 꼭 비과세에는 여기 있는 코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비과세가 설정이 안 돼요. 알겠죠? 여기 비과세 되어 있다 하더라도 코드 번호가 꼭 들어와야 됩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 올려주겠습니다. 똥똥똥. 야간 근로수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그대로 두세요. 자, 먼저 얘네들 사용 안 하잖아요. 맞죠?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사용 여부 얘를 부로 다 바꿉니다. 볼게요. 얘를 부로, 얘를 부로, 얘를 부로 바꿉니다. 바꿔졌습니까? 자, 그 다음 월정에 선택되는 거 4개죠.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월정에 바꿔주고, 그 다음 명절수당은 아니고 부정기로 바꾸고, 육아수당도 정기죠. 정기로 바꾸고, 야간은 부정기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기가 4개 되면 되는데, 월정액은 실제적으로 문제에서 언급이 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알겠죠? 월정액을 제시하면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제시하지 않으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도 확인하면 여기를 한번 쳐다보시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다시 들어갈게요. 수당공제 누르고, 그 다음 여기를 체크하고 들어가 봅니다. 뭐 차이인지 아시겠죠? 비과세가 명확하게 눈에 보이죠? 맞죠? 나중에 시범상황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고, 이렇게, 요것도 한번 클릭 한번 해보고 하면 뭔가가 있겠죠? 차이가 없는데? 인쇄하면서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용하는 팁이 아니라서 나중에, 저도 학습하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금액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100만원, 12만원, 25만원, 20만원, 12만원, 30만원. 여기 오른쪽은 자동으로 떨어지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자가 생산직이죠, 맞죠? 생산직입니다. 식대가 얼마까지 비과세죠? 그렇습니다. 1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죠? 20만원 비과세. 자녀수당은 10만원. 생산직이면 전액 비과세죠, 맞죠? 240만원이라고 했으니까 30만원. 토탈 얼마가 되죠? 70만원이 여기에 자동으로 비과세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기상으로는 이 금액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전에 이런 분 봤어. 식대가 10만원까지 비과세니까 코드에 식대 비과세 10만원에 또 과세 10만원 식대를 만들어서 2칸을 넣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컴퓨터가 알아서 비과세를 정리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식대를 2개 적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10만원 적고 2만원 적고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이수경 입력하면 합니다. 요렇게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했고,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하나 한번 그냥 정리만 한번 하고 갈게요. 식대 얼마 비과세?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녀수당. 야간 근로수당. 안 되죠.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이 친구는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안 된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얼마가 비과세죠? 40만 원이 자동 계산이 되어 온다. 야간 근로수당은 파란색 그대로 둔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 535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82빵빵으로 진입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거의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나올 만한 문제를. 이제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약간 몇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요게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 안 했던 부분까지 한번 가볼게요. 기출 전공에 3월분 급여를 입력하고 여기 줄 긋고 1동그라미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요 2동그라미 전자신고를 하시오 3동그라미 요즘 이제 추가된 문제가 전자신고를 하는 겁니다. 과거 문제는 전자신고 하시오라는 말은 없었어요. 최근에 이제 공지가 되었고 전자신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는 딱 문제에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로. 되게 쉽고 전자신고는 클릭 즉 어디를 클릭하는지만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몇 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급여 지급일 우리 입력해야 되잖아요. 이거 줄 긋고. 자, 요거 좀 메모 좀 할게요. 전월 미환급색. 이것은 이제 뭐랑 연관이 되는 문제냐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입력하는 것과 상관이 있는데 여기 메모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얼마죠? 여기에 있는 41,800원은 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플러스 지방소득세인데 41,800원에서 3,800원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38,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통상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 하나 더 붙이면 소득세 나오겠죠. 맞죠? 숫자가 이렇게 000이 아닌 모양이면 빼야 되겠지만 000 모양이면 공 하나 더 붙이면 맞습니다. 여기에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세만 입력한다 입니다. 문제에서 소득세만 제시되는 경우에 문제가 더 많고요. 소득세만 제시되는 문제가 더 많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제시한다면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해야 돼요. 알겠죠?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하여야 한다. 아랫부분 보겠습니다. 회사는 사내에서 급식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다. 사내에서 급식을 추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는 뭐가 되냐면 비과세가 됩니다. 식대는 B. 자, 본인 소유의 차량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 2개 잡았죠? 우리가 자가운전 보조금은 3가지를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여기 보다시피 본인 소유의 차량, 두 번째가 업무 수행, 출퇴근용 이런 거 틀린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가 대신하여인데 대신하여는 안 나올 때 있다고 했죠? 지금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도 결론적으로 비과세이다. 바퀴줄 5살이죠. 우리가 6살 이하인 경우는 자녀 육아수당 되죠. 맞죠? 이름 명칭은 상관없어요. 명칭은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되고 얘는 일단 비과세가 되는 거죠. B. 자, 이렇게 된 화면을 제가 스샷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이제 사원 등록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급여 자료 입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귀속은 언제냐면 3월이죠. 지급은 31일이 되겠죠. 바퀴줄입니다.
상단에 수단 공지를 누르고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급, 상력, 역시 식대에 들어와 있다 맞죠? 선택한 상황에서 위로 뿅뿅. 자가운전 보조금도 선택 위로 뿅뿅. 역시 자녀 보육비 없다 맞죠? 빈 칸에 가서 선택 비과세를 선택해 줍니다. 자, 비과세 선택한 상황에서 자녀 보육비. 비과세는 꼭 코드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F2. 여기에 6A. 그럼 이제 육아수당이 뜬다. 얘를 잡고 위로 뿅뿅뿅. 자, 그 다음 자기역수당 안 보인다 맞죠? 여기 빈 공간에 다시 선택. 과세를 선택하고 여기에 자격수당 엔터. 위로 올리겠습니다. 뿅뿅뿅. 사용 여부 하지 않는 요 세 놈은 부로 바꿉니다. 요즘 트렌드가 학제하라고 안 하고 부로 바꾸시오라고 나옵니다. 얘를 부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꿉니다. 문제에서 월정액과 통상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체크할까요? 체크하는 거나 체크하지 않는 거나 시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위에 공제 등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등록은 지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위에 있네요. 얘도 위로 한번 올려주고. 통상적으로 건강보험 새끼가 장기요양보험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맞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놨네요. 이렇게 하죠. 그리고 거기 문제 있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떠요. 그 누놈은 따로 적지 않고요. 학자금 상환은 여되어 있지만 굳이 부로 안 바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 여부 부분은 내 혼자 갔다 올게요. 여기 사원 등록에 가서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내 혼자 갈게요. 추가 사항에 가서 학자금 상환 공제를 여로 바꾸어야 저게 화면에 노출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 공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즉 결론 그냥 놔두어도 된다. 나는 부로 바꾸고 싶어. 바꿔도 된다. 알겠죠? 전혀 안 나타날 거예요. 이게 이건가 보네. 이렇게 누르면 요 부분이 나오네. 안 나오나? 요 부분인 것 같은데. 요 부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 금액 입력합니다. 4대 보험도 그대로 입력해 주세요. 자동으로 뜨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대로 고쳐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잘못 넣었네. 이렇게 화면에 지금 보면 비과세 40만 원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되어 있습니까? 차인 지급액이 3090680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프로그램이 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지금 문제하고 옛날 법이 바뀌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옛날 법에 따라서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자동 계산되는 형식이라서 그래요. 요거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게 지금 현재 문제에서 제시된 요 3월분 급여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하기 전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할까봐 실무용으로 약간 수업 좀 할게요. 지금 비과세 40만원 나온 거는 자동 계산되었다. 맞죠? 그래서 식대가 얼마죠?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자녀 보육비가 10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40만원이 되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을 미제출 비과세라고 합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알겠죠? 미제출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 보기 힘들 거예요. 미제출 비과세는 현재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여기 화면 어디에 봐도 미제출 비과세라, 용어 여기 있네. 여기 보니까 여기에 미제출 비과세라는 용어가 있네요. 맞죠? 시험에 안 나온다 했어요. 가볍게 들어도 됩니다. 내가 인쇄화면 눌러볼게요. 인쇄화면 눌러보니까 현재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여기에 이제 1번, 2번, 3번이면 얘가 1번, 2번, 3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급이 예고, 상여가 예고 이런 거예요. 식대가 예고 이런 식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쭉쭉쭉쭉 갔더니 여기에 미제출 비과세 얼마라는 거죠? 3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가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미제출 비과세가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다라는 것은 실무에서 중요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급 총액 빼기 미제출 비과세는 얼마일까요? 여기가 지급 총액. 306만 5천 원이 되죠. 맞습니까? 요 숫자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없죠. 맞죠? 306만 5천 원이라는 숫자가 없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번 보면, 과세랑, 맞죠? 과세랑 또 뭐가 들어갔냐면, 일부 비과세가 들어갔죠. 일부 비과세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여기 자녀 보육비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이 숫자를 잠시 마음속에 좀 넣어보세요. 3065000, 3065000 넣었어요? 자, 지금부터 따라옵니다. 메인 누르고 원천징수이행 상환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자, 원천징수이행 상환 신고서 클릭한 상황에서 자, 귀속은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 3 엔터 엔터로 들어갑니다. 3월달 급여를 3월달 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숫자 지금 보이십니까? 이 숫자가 왜 나왔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과세 플러스 일부 비과세 포함. 그럼 뭐가 제외됐냐면 미제출 비과세 제외. 시험 용어는 아니에요. 이거 실무용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 가서 헷갈려 할까봐. 인쇄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인쇄를 눌렀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과세 미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일부 비과세 포함이라는 되어 있다. 맞죠? 여기는 이제 과세라는 뜻이고 미달이라는 용어의 포인트 갖지 말고 과세와 일부 비과세가 포함되어서 3065000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의 답은 여기만 나왔어요. 여기만. 다른 거 입력할 게 없어요. 여기만 입력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소득세만 넣습니다. 얼마 넣으라는 거죠? 38,000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는 여기 칸이 딱 들어가면 돼요. 여기 칸에 있는 숫자가 딱 들어가면 끝이에요.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궁금해 할까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시험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제시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작성이 끝이 났어요. 되게 간단하죠. 그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요약 정리하면
소득세만 여기에 적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소득세만, 지방소득세 제외하고, 문제에서 지방소득세 제외한 상태에서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 하냐면 전자신고. 전자신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마감합니다. 마감. 이게 이제 새로운 버전이니까 과거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 이제 고지가 되었고, 올해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감을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고, 마감을 선택합니다. 자, 마감을 선택하고 나서 메인 화면으로 가고, 여기 하단에 있는, 여러분 여기 없죠? 요쯤에 있을걸? 내가 세무 1급으로 들어와서, 내가 세무 2급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세무 1급으로 들어가냐, 2급으로 들어가냐, 배치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원터징수에, 여기 있네요. 전자신고 여기 있네요. 맞죠? 전자신고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세무대리인이라는 것은 이제 세무사를 맡겨오면 세무사의 인적사항을 적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험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제작을 선택하고 우리는 직접 신고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합니다. 혹시 회계사무실 맡기면 거기 회사에서 1번으로 신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선택을 하고 지급은 3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 나가 됩니다. 우리는 요 제작이라는 요구를 쓰는데 제작이 지금 어디에 되어 있냐면 C 드라이브로 이제 저장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 전자신고는 클릭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제작을 누르고 제작이 되었죠. 확인 누르면 비밀번호 넣으라고 합니다. 비밀번호 123456789 뭐 이렇게 하죠. 123456789 사실상 전자신고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 안 해도 넘어가더라고요. 프로그램 에러인지 모르겠는데 넘어가더라고. 확인 누르면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홈택스 바로 가기 요거 누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나 저기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요. 굳이 저기 가서 갈 필요 없죠. 여기 가면 되지 뭐. 맞죠? 일단 홈택스 바로 가기 하니까 요런 화면이 뜨죠. 요 화면은 그냥 닫아 버리면 돼요. ESC 누르면 닫아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찾아보기를 누르고 그다음 C 드라이브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쭉 내리면 제작이 된 거 하나 보일 겁니다. 혹시 여러 개 있으면 오늘 날짜인 거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얘를 선택하고 열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불러와졌어요. 여기 전자 파일에 지금 들어갔죠? 네, 우리는 요거를 다 클릭하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끝. 전자신고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재 문제에서 제시한 급여 입력, 원천징수이행 상환 신고서 작성, 전자신고까지 마무리했고 급여 입력은 얘가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요것만 이해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이제 옵션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페이지는 550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8201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생산자가 아니죠, 맞죠? 회계부 사원 서주원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자, 수당 등록하고, 12월분, 일단 지금 요거 체크해 주시고,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당 등록 시 월정액 체크하지 말래요. 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래요. 부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 바로 갈게요.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별도의 식사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는 뭐가 되죠? B라고 적겠습니다.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고 회사 정책당 한 명당 2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지만 프로그램이 알아서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 줄 겁니다. 육아수당에도 B. 서주원은 본인 명의 차량을, 자, 본인 명의 찾았죠? 업무에 사용 나왔죠? 근데 실제 여비를 받았대요. 이러면 안 되죠. 실제 여비 대신하여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름이 뭐야? 자가운전 보조면 과예요, 과. B가 아니라 과인 거죠. 이해가죠? 과인 거죠. 서주원은 사설 어학원에서 외부 교육 받고 있고 뭐 의미 없고요. 서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맞죠? 그 공제 등록에 가서 가불금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곁들이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얘를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는 방법. 분명히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B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설명 잠깐 들어보세요. B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원을 온오프 하듯이 얘 이름을 딱 클릭하면 비과세, 과세 이렇게 선택하게 안 떠요. 얘는 뜨는 게 있고 안 뜨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안 떠요. 아까 육아수당은 떠요. 딱 누르면 비과세냐 과세냐 선택하는 화면이 뜨는데 얘는 안 떠요. 안 뜨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B 되어 있는 것을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고, 이해갑니까?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고 그냥 제 밑에 새로 하나 만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렇게 하나 만들고 가불금은 나중에 공제 화면에 가서 가불금은 가불금이라고 치고 코드 번호 치지 말고 가불금 치고 F2에서 옆에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대출이라고 하나 뭐 기타라고 하나 보통 문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속 연월은 12월 기속이고 지급은 31일. 서주원 확인했고 수당공제 누르고 기본급 식대 올려주고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 올려주고 얘는 과세이든 비과세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죠. 항상 그대로 비과세 두면 되고 육아수당 이제 만들어야 되죠. 2번 육아수당 엔터 F2 6아 Q01 가서 선택 위로 하나 둘 셋 넷 자가운전 보조금이 문제죠. 맞죠? 얘는 비과세가 과세로 이렇게 선택이 안 돼요. 육아수당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얘는 선택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 내려와서 과세로 봐서 똑같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만들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일 경우에는 여기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위로 올려줍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교육지원금 과세로 해서 교육지원금을 만들고 위로 올려줍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다 부로 만들고요. 그 다음 요거 선택해달라 그랬죠? 선택해주고 그 다음 공제 등록에 가서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여기 선택해서 코드 번호는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불금 엔터 F2 선택하면 되는데 기타해도 되고 대출해도 돼요. 문제에서 보통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현재 주어진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확인 이렇게 누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돌아와서 진입하고 그 다음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죠. 국민연금 또 입력해 줍니다.
하고 나서 이제 공제, 건강보험, 그래서 공제총액 확인하고, 틀렸는데? 요거 틀렸죠? 요거 틀렸죠? 4600, 여기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거든요. 건강보험 입력하면 장기요양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현재 문제 주어진 것과 좀 다르죠? 120-2890-1797 1빵빵.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질문. 크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자, 이번에는 557페이지 한 가보겠습니다. 557페이지. 회사 코드는 82빵빵입니다. 회사 코드는 82빵빵. 줄 긋고 나서 다시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 사업에 생산직 요거 체크해놔야 되겠죠? 생산직 여부는 사원 등록에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근로자인 정희석의 원천 징수 급여 자료 입력하고 요거 쫙 줄 끊어놓고 1동그라미 원천 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작성하시오. 원천 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요 기능만 숫자 넣으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뭐 해라? 전자 신고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15만원. 이 자체가 소득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포함이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러면 15만원을 좌측 하단에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니까 지금 급여가 5월달 5월 31일 날 처리하면 되겠죠. 수당 이외 항목은 부로 체크하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당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자, 식사를 제공하고 있대요. 그럼 식대는 뭐가 되죠? 과세가 되죠. 과라고 적었으면 됩니다. 식대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는 방법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를 과세로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기존에 있는 식대의 그 비과세를 사용 여부 부로 바꾸고 그 다음 새로 제일 밑에 와서 하나 추가시키면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 나왔고요. 업무 목적 나왔죠. 실제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뭐가 되죠? 비 되는 거죠. 야간 근로수당은 5월부터 업무 시간 외로 추가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야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 수당을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얘는 그냥 비 하는데 얘의 온오프는 사원 등록에서 결정 짓는다. 알겠죠? 사원 등록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사원 등록에 여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꼭 여기에 비 되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라 했어요. 사규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6세 이하 뭐 그런 말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육아수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02입니다. 맞네. 네, 잘못했네요. 8202입니다. 제가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원 등록을 먼저 갑니다. 급여 자료 입력 문제인데 사원 등록하는 이유는 요거 확인하려고. 요게 안 돼 있으면 연장 야간 근로비과세가 적용이 안 되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연장 근로비과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 끄고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서 자, 5월 급여를 5월 31일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수당공제 누르고 기본급, 그 다음 식대 올리겠습니다. 식대는 얘를 부로 바꾸고, 맞죠? 세로 만들어야 되겠죠? 과세로 해서 식대 위로 올리겠습니다. 뿅뿅뿅뿅뿅뿅. 자가운전 보조금 올려주고요. 연장 야간 근로비과세는 올려주고, 교육보조금이라고 해서 과세로 교육보조금 이렇게 입력하고 위로 올려줍니다. 나머지 3개는 부로 바꾸죠.
자, 그 다음, 여기 비과세 항목 입력에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150만원, 10만원, 30만원, 20만원, 뭐 빠졌는데? 상여가 왜 있지? 요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입력 실수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여를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단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 수당 공제에 가서 상여를 부로 바꾸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되죠. 이미 해당 항목에 금액이 존재하므로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금액을 지워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수당 공제에 가서 여기 상여를 부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없어졌죠? 자가운전 보조금부터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그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원처징수 이행 상환신고서 가겠습니다. 원처징수 이행 상환신고서에 갔을 때는 귀속 지급입니다.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5 엔터 엔터. 좌측 하단에 있는 전월 미환급세액에만 넣는 문제이니까 15만 원 이렇게 넣으면 끝이 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감이라고 누르겠습니다. 마감 누르고 지금 전자신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인에 가서 전자신고를 누르고, 자, 그 다음 납세자 자진신고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 지급은 5 엔터 엔터 5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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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동으로 뜨죠. 그 다음 제작을 누를게요. 제작을 누르고 비밀번호 123456789 123456789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홈택스 바로가기 가서 요거 화면 날리고 ESC로 찾아보기 누르고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하나 제작이 되어 있다 맞죠? 확인 열기 누르고 화면을 내려서 이 순서대로 클릭 하면 되는데 클릭 그리고 123456789 클릭 이렇게 하면 끝이 나죠. 전자파일 제출하기 끝. 여기까지가 완벽한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4페이지. 자, 회사 코드는 8203. 자, 지금부터 이제 요거 설명 자체를 제가 생략하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이 설명을 노출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메모할 걸 노출시켜 드릴 테니까 요것도 메모까지 해서 입력까지 마무리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현재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청룡은 매월 말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 등록 수정. 사원 등록 수정할 게 사실 들어가 보니까 그 생산직만 여로 바꾸면 되더라고요. 맞죠? 수당 등록 수정, 생산직 요거 체크해야 되고 생산직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만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는 뭐가 된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하는 수당이다 라고 되어 있고 총급여가 3,220만 원이면 비과세 적용 안 된다 맞죠? 맞죠?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실수로 비과세 적용시키고 그 다음 내가 고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내가 나는 이제 생산직이 여에서 얘도 여로 바꿨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여로 바꾸고 틀렸어요. 들어가가지고 급여 자료 입력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내가 미리 입력을 했고, 여기 보면 비과세가 지금 야간 근로성이 지금 들어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만 원만 여기 적혀 있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15만 원이 들어갔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틀렸어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얘를 다시 부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여기 상단에 보면 재계산이라고 있죠. 재계산을 누릅니다. 그래서 금방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을 재반영시키는 거죠. 여기 하나 똑같죠? 결론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계산 이렇게 누르면 여기 있는 35만 원이 20만 원으로 바뀌는 것이 보여질 겁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자, 질문 없으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575페이지입니다. 자, 575페이지 본문제입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나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05이네요. 8205.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급여 입력,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전자신고까지 하시오. 월정액 무시하고 식대와 자가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래서 여기 비과세에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전월된 미환급세 2만 원은 나중에 여러분들 입력하실 때 여기 하단에 맞죠? 여기 하단에 2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한 결과 이렇게 입력이 되었어요. 비과세 30만 원. 비과세 30만 원. 그리고 여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차인 지급액 3254930. 자, 이렇게 입력이 되었다면 이제 급여 입력이 완성이 된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하는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한번 해볼게요. 클릭, 엔터, 7 엔터, 엔터, 7 엔터, 엔터, 7 엔터, 엔터, 7 엔터, 엔터. 여기 좌측 하단에 전월 미환급세 여기에 소득세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문제 봤더니 지방소득세 포함 이런 말 없죠? 그래서 여기에 2만 원을 적으면 되죠. 끝났어요. 전자신고, 마감, 메인, 전자신고, 납세자 2번 꼭 선택해주고, 그 다음 7월부터 7월, 엔터, 제작, 그 다음 비밀번호, 그 다음 확인, 홈택스 바로 가기, ESC 날리고, 왜 안 날라가? 탭? 왜 안 날라가지? 안 날라가는데? 큰일 났네. 닫기가 안 눌러지는데? 어땠네? 아이고야. 자, 찾아보기, 하단에 확인, 열기. 그 다음, 클릭, 비밀번호, 클릭, 확인. 펼치기 쉽죠? 클릭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전자신고 마감이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약간 트레이비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자, 페이지 581페이지. (581페이지고)
회사 코드는 8206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 풀이하겠습니다. 영업사원 김대호죠.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사원 등록에서 부인 걸 확인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인 것 때문에.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에서 부인 걸 확인했더니 프로그램에 부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이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식대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과세로 바꿔야 된다. 맞죠? 과세로 바꿔야 되고. 야간 근로수당은 야근 수당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얘는 과세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비과세로 두고 여기서 불허하면 과세가 되는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두 가지 체크했습니다. 직원 명의의 차량, 즉 본인의 차량을 그다음 업무 수행에 이용한다. 됐고. 요거 잘못 적었죠? 육아수당이 B죠. 6세 이하 자녀라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6세 이하 자녀라는 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비과세가 되었고, 직무수당은 오히려 과세죠. 얘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 사내대출금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로 하여라는 말이 없지만 그냥 대출로 했어요. 그래서 주택구입에 대한 상한액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 여기 월정액에 해당한다라는 거 전부 다 월정액 체크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만 손으로 적은 걸 바탕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과세 30만 원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30만 원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사내대출금 넣었고요. 사내대출금 넣었고, 야간 근로수당은 B라는 파란색이 되어 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놔둔 상황에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아까 뭐 하나 체크할 게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 수당공제에 들어가서 여기 월정액 요거 이렇게 언급이 되면 월정액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월정액 부분이 정기로 바꾸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문제에서 잘못했네요. 틀렸네요, 내가. 수당공제 누르고 자가운전 보조금 아니네요. 이야, 역시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고칠 때 금액 지우고 고치세요. 고칠 때 금액 지우고 수당공제 가서 고치면 됩니다. 약간 틀렸어요. 그리고 다시 입혀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보니까 전부 다 월정액이 아니네요.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하고 월정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급여 입력 다음에 사원 등록 다음에 급여 입력을 했는데 느낌상 난이도는 급여 입력이 조금 더 쉽죠. 급여 입력이 조금 더 쉬운 것 같고, 사원 등록은 그래도 외울 게 5개나 있잖아요. 맞죠? 좀 숫자 좀 헷갈리게 막 5개 되어 있는데 급여 입력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실기시 식대를 과세로 바꾸는 방법,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는 방법은 기존의 식대의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고 새롭게 과세로 식대를 만든다. 자가운전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뭐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로 바꾸는 방법은 사원 등록에 가서 야간 근로수당을 부로 바꾼다. 그리고 급여 입력에 와서 재계산을 클릭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해놨죠. 이런 식으로. 우리 요거 안 했네. 퇴직사원 처리 방법. 퇴직사원 처리 방법. 요 문제 잠깐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679페이지 회사코드 816. 사원코드 150번의 사원 김채고는 요거 딱 줄 거놓으세요. 요거 어디서 고치냐면 사원 등록에서 고칩니다. 퇴사하였다.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급여 자료 입력해라라는 거 하나 나왔고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하라가 나왔고 2022년 4월 10일 날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가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김채고 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 맞죠?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은 안 되고요. 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B.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B.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자, 요 화면을 선택한 상황에서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이 화면을 선택한 상황에서 사원 등록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김채고를 여기 있죠. 요거 퇴사 연월일을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2022년 3월 31일 이렇게 들어갑니다. 퇴사 연월일을 찍고 그 다음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3월달 급여를 3월 31일 날 줬죠. 지금 이제 했을 때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보여지죠. 김채고의 사원 등록에는 퇴사라는 글자가 찍히게 되고 급여 자료 입력에도 여기에 퇴사자라고 찍히면서 색깔이 빨갛게 들어온다. 맞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자, 현재 화면에서 지금 현재 제가 금액을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한번 구경 한번 할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득세 전에까지 왔죠. 제가 커서가 여기에 엔터를 딱 치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려요. 이렇게 안 열리나? 아, 내가 최수지한테 입력했네. 다시 할게요. 350만 원에 아, 당황했네. 자,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엔터 치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이렇게 창이 열리는 요거를 모르고 닫았다 싶으면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에 클릭하시면 돼요. 중도 퇴사자 정산의 화면하고 똑같은데 이 화면을 지금 내 화면에 지금 확대를 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밑에 보면 반영이라고 있어요. 반영. 급여 반영 탭 보이십니까? 그거 누르면 돼요. 나머지 누르는 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머지 누르면 따로 계산하겠다는 뜻이고 급여 반영시키면 급여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인데 여기에 연말정산 해라라는 말은 반영하시오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래서 탭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리고 나서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불러오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 나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 화면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퇴사자에 대한 급여 입력은 요게 마무리예요. 조금 급 마무리하는 모습을 띄었는데 이게 없는 줄 알고. 그래서 사원 등록에 가서 퇴사자 연월일을 입력한다. 그러면 퇴사 마크가 뜨고 혹시 내가 늦게 했으면 재계산을 누르고 중도 퇴사 정산 누르면 된다. 그래서 급여 반영 요거 누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